자,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복귀 그리고 제 개인 매매 현황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을 업로드했던 시점은 비트코인이 66K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던 때였고 관점은 횡보 하락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저점을 돌파해줘야 전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 그때 롱을 진입해야 한다 였는데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빠르게 돌파가 나와줬고 다행히 꽤 괜찮은 반등이 나와줘서 푸근한 설 연휴가 될 뻔했지만 현재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제 관점대로 66K를 돌파했을 때 롱을 진입했고요. 라이브 도중에 익절을 날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1차 익절을 했고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 룸에 눌림 가능성을 브리핑 드린 뒤에 절반 익절을 하고 현재 롱 포지션을 홀딩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진입한 해지 숏 포지션은 절반 익절하고 아직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해지 용도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홀딩 중인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고점을 한번 높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 숏은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영상 관점 그리고 제 개인 매매 복귀였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관점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이즈에서 고점을 한 차례 높이는 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차트의 전개가 11월부터 1월까지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고점에서부터 차트를 쭉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27K 최고점을 달성하고 36% 하락한 뒤 2달 넘게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하방으로 방향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횡보 과정을 보시면 이 고점들을 한 차례 종가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 뒤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특정 기간 횡보한 뒤 고점을 한번 경신하고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폭은 대략 1차, 2차 하락폭과 비슷할 거라고 예상 중인데 근거는 차트의 대칭 이론 혹은 프랙탈입니다. 22년 하락장에도 하락폭을 보면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었지만 얼추 비슷한 크기의 하락들이 반복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고점을 높이면 대략 대칭 이론 혹은 프랙탈로 36%에서 대략 40% 정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고점을 한 차례 높이고 하락할 거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왔을 때 롱을 트라이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의 구도를 이러한 수렴 혹은 박스권 횡보로 보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 차트의 트렌드가 삼각 수렴보다는 박스권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온다면 저는 롱 추매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을 하방 이탈 시 4시간봉 이상 프레임에서 딱히 받아줄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한다면 일단 손절을 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에 텔레그램에 시황 브리핑 드릴 테니까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여 시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롱 전략이 성공할 경우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가 궁금하시겠죠? 당연히 이 박스권 상단부 70.8K에서 71.4K가 1차 타겟이고요. 궁극적으로 고점을 넘길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 74K에서 76K를 최종 타겟으로 설정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전과 같이 횡보가 길어질 경우 이렇게 스캠스럽거나 지루하게 옆으로 차트가 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짧게 매매를 끊어 가다가 큰 매매는 이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걸 딱 근데 반등을 해도 74K에서 76K가 최대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더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파동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최근 하락이 하나의 A 파동이고 현재 B 반등 차례라면 78K에서 80K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A 파동이 진행 중이라면 고점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큰 반등보다는 차트의 매물대를 메인으로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죠. 파동이고 하모닉이고 ICT고 나발이고 매물대에서 저항받으면 숏이고 지지받으면 롱이다. 프라이스 액션 기반 매매가 기준도 명확하고 쉽고 승률도 높기 때문에 파동은 경우의 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지지 저항 구조를 더 존중하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박스권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낼지는 모르지만 결국 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은 있을 것이고 만약 65.7K 인근으로 내려오면 롱을 하자. 파동 관점에서
80K까지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매물대들에 더 충실하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제 관점대로 흘러가지 않고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긴급 라이브를 통해서 시황 브리핑 드릴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빠르게 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단기 시황과 매매 전략이었고요. 저를 최근 들어 알게 되신 분들이 지금 현물 매수를 받아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만약 단기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뭐 매수를 도전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채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큰 추세 전환을 노리고 매수를 하려면 이 채널과 이평 돌파하는 움직임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물로 롱플레이를 하면서 접근하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현물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만약 60K가 저점이고 상승장이 시작된다면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파동이 나올 텐데 저는 돌파가 나온 다음 파동에서 수익을 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정 못 참겠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형식으로 접근하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큰 물량을 담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라는 게 꼭 저점을 잡아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매도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매도를 할지 확실한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냥 감으로 씨볼 딱 다시는 안 올 저점 나왔다 풀매수 들어가자라는 마인드는 높은 확률로 투자를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현 구간에서 매수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적립식 투자만 허용되는 구간이고 하락장이 아직 더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채널이나 이평 돌파를 확인하고 현물을 매수하자입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과 국면이 비슷합니다. 수렴 혹은 박스권 횡보로 전개되고 있고 레인지는 종가 기준으로 1925달러에서 2132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단기 방향성을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이전 고점을 상회하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강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서 그동안 저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에 집중했었는데 이더리움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더리움 포지션이 없는 상태이지만 내려온다면 롱으로 대응할 거고요. 역시 이 박스권 하단인 1800 후반에서 1900 초반에 롱을 진입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이탈 후에 다시 재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아래로 조금 크게 열어두고 대응해야 되니까 부담 없는 배율이나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고배는 청산의 지름길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이었고요.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